두 번째 작품은 양치님이 소개해 주실 건데 양치님이 소개할 작품보다 제가 전지적 독자 시점을 하신다는 선지자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 스포일을 당하지 않겠다라는 각오에 진짜 일주일 동안 밤잠을 줄여가며 소설을 보느니라 정작 제 준비할 거를 많이 보고 오지 못했습니다. 정작 저는 정말 스포일을 피해서 거의 뭐 스포일할 건 없지 않나요? 네. 결국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봤다 이 말입니다. 본인이 하고 싶었어. 네, 한 그래서 200화 밀린 거를 정주행을 하려고 보니까 또 밀린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하려니까 앞부분 내용이 또 궁금해가지고 처음부터 봤어요? 1화부터 400몇 화까지를 진짜 대박이다. 저는 아까 우리 녹음하고 잠시 쉬었잖아요. 말할 때는 그냥 말한다고 정신이 없었는데 말하고 나서 나니까 괜히 또 뒤로 이제 감동이 막 휘몰아치면서 혼자서 이제 막 감동하고 그래 그 부분 감동. 그냥 감동이 그렇게 막 옵니까? 녹음할 때는 이제 평온하게 그냥 웃긴 거 이야기했다가 네. 갔다가 괜히 감동. 도대체 이 작품이 뭐길래 이 두 분이 이러는지 진짜 읽어봐야 되겠네. 그래서 양치님이 오늘 대충 준비한 작품 네. 저는 책 빙의 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 이 작품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제인 에어 납치 사건이라는 소설을 들고 왔고요. 네. 2001년 작품이에요. 네. 조금 시대가 지난 작품이죠. 네, 소설 줄거리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소설은 특수작전망의 간략한 역사라는 이 제인 에어 납치 사건 세계관에 있는 가상의 책 내용을 발췌하면서 시작을 해요. 특수작전망, 일명 특장망은 일반 경찰이 담당하기에는 너무 특수하거나 전문적인 분야를 해결하는 사법 조직이고요. 네. 30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SO30은 이웃 간의 분쟁, SO27은 문학조사, SO24는 미술범죄를 해결하는 부서고요. 네. SO22하의 과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데 사람들한테 SO1은 내사 담당이고 9는 테러 진압이고 12는 시간경비대라는 것이 알려져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혼란스럽군요. 네, 그래서 시간경비대가 이렇게 등장하면서부터 이거는 좀 뭔가 SF적인 요소가 들어간 세계관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 이 세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랑 약간 평행우주 세계고요. 이 소설 속의 배경은 1985년이고요. 네. 옛날에 끝난 크림 전쟁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안 끝난 거예요? 131년 동안 러시아와 영국이 크림 전쟁을 치르고 있고 아유. 전시 중인 상태고 러시아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아서 여전히 그 차르가 지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생뚱맞게 웨일즈 지방은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이제 독립을 한 상태입니다. 정말 생뚱맞군요. 네. 네. 유전학이 굉장히 발전된 사회여서 네. 그 멸종한 도도새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그냥 마트 가서 키트 사와가지고 이렇게 배열을 하면 이제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비행기도 있고 비행선이 날아다니고 뭐 이런 약간 좀 혼합된 세계고 이 세계의 가장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문학이 이 세계의 엔터테인먼트의 정점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에 이렇게 열광하는 것처럼 문학 작품 캐릭터나 작가들의 열광하는 그런 세계고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리면은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SO27이 문학조사 담당을 하게 되고 또 뭐 최근엔 범죄 조직까지 침투를 해서 뭐 위조본을 만든다던가 원본을 절도한다던가 뭐 저작권 사기를 친다던가 이런 범죄들이 계속 있어서 27 부서에 일이 계속 이제 밀려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주인공은 이 SO27 일명 리테라텍에서 일하고 있는 형사고요. 과도한 업무에 괴로워하면서 빨리 때려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30대 여성으로 이름은 서즈데이 넥스트입니다. 정말 특이한 이름이네요. 그래서 진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작가든
만화가든 모든 창작자들은 자신의 캐릭터 이름을 좀 특별하게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Thursday Next 검색하면은 당연히 목요일이나 다른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고 아까 소개한 전독시에서도 네. 독자 이런 거 이름 짓지 말라고요. 진짜 맞아. 독자 검색하면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 맞아요. 아, 펜질하기 너무 힘듭니다. 특이하게 이름 지어주세요. 변별력 있게 그럼 지어야 합니다. 쉽게 찾을 수 있게. 네. 네, 그래서 한국에는 이 작품에 대한 글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네. 좀 영문 검색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영문 검색을 하면 당연히 번역을 써야죠. 이제 그런 번역을 하면 계속 목요일 다음은 목요일 다음이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아니 근데 또 저희는 이게 뭐야 싶은데 실제로 영어권 사람들한테는 Thursday Next가 이제 목요일 다음이라고 읽힐 테니까 네. 아 이런 기분일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 금요일이란 뜻입니까? 아니 뭐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왜 읽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날까요? 아 참고로 이거는 제가 선인장님한테 영업 받아서 읽게 된 책입니다. 아, 아주 그냥 심지어 제가 영업을 했습니다. 당신 집에서 가져온 책이었습니다. 그 책은 어디 있을까요? 그 책 너한테 있겠지. 내가 없어. 지금 눈이 동그래졌어. 책들의 행방을 찾아서 이런 거 언제 한번 해야 되겠어. 우리 서로 영업의 역사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다음에? 영업의 역사. 사실 우리의 모든 팟캐스트가 영업의 역사라고 해도 그렇죠. 영업 실패의 역사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서즈데이는 크림 전쟁에 참전 후에 이제 모종의 사건 때문에 전역을 하고 리테라텍에서 형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세계가 문학에 열광하는 세계다 보니까 일이 밀려들어서 화로와 박봉에 지쳐서 일을 그만두고 싶어하는 친숙한 상황의 여성입니다. 네. 네, 어느 날 찰스 디킨스의 작품 마틴 처즐윗의 삶과 모험 원본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아무리 뒤져봐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깜짝까지 이제 도난을 당했는데 어떤 증거도 이렇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네. 고민하고 있었던 27부서에 SO5 부서의 사람이 이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파이브가 무슨 부서였죠? 네, 5 소개는 아직 안 드렸는데 이제 아까 20 이하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즈데이도 20 이하가 뭘 하는지 잘 모르는데 SO5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세한 건 알려줄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조사하고 추적하고 봉쇄하는 일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범인이 그 마틴 처즐윗의 삶과 모험 그 훔쳐간 사람이 아케론 하데스인 것 같으니까 공조 수사를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아케론 하데스는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지명수배범 목록의 세 번째로 유명한 범죄자고요. 세 번째로 유명한 범죄자라고 하면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누구죠?라는 질문이 나올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그 원작에서는 알려주진 않더라고요. 모르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서 알려주지 않는데 알려지지 않았다면 유명하지 않은 게 않지 않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냥 작가가 첫 번째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세 번째가 적당하다고 생각했나 보다. 네, 아케로는 뭐 쉽게 생각하면 그냥 미친 또라이고요. 요새 말로 하면 사이코패스, 네. 매력적이지만 도덕심이 전혀 없는 그런 범죄자고 그냥 재미와 명성을 위해서 살인이나 뭐 납치나 유괴나 절도, 강도 뭐 이런 사건들을 벌이는 되게 세계적인 유명한 범죄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찍힌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파일에 얼굴 사진도 이렇게 붙여져 있지 않거든요. 와. 근데 서즈데이는 이 사람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대학교 영문학을 들었을 때 강사로 아케론이 있었었거든요. 와? 그런데도 사진이 없다고요? 네네. 그거는 이제 뒤에서 살짝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케론이 조금 특수한 능력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아케론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문서 관련 범죄니까 공조수사를 하자고 요청을 하게 된 거고요. 네. 당연히 서즈데이는 이 부서를 계속 그만두고 싶어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승진의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흔쾌히 받아들이고 공조수사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실패로 끝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이제 순식간에 넘어갔는데 네. 그 부분의 묘사가 좀
조금 인상적이었던 게 공조 수사를 하면서 뭔가 이제 잠입 수사를 하는데 잠입 수사를 하고 발견을 해서 넘어가는 시점에서 챕터가 끝나요. 네. 그리고 다음 챕터가 이 책은 챕터마다 아까처럼 이제 가상의 책이나 원래 있는 책이나 이런 책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가져오는 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근데 다음 챕터는 서즈데이 넥스트 정기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서즈데이 넥스트가 4주 동안 의식을 잃은 순간 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걸 모두 놓쳤다. 서즈데이는 뭐 그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그리워했는데 뭐 동료들의 장례식도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순식간에 이제 동료들을 잃고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해결을 하고 이제 병원에 있는 서즈데이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런 병원에 있는 서즈데이는 이제 멘탈이 다 털린 상태죠. 예. 이제 실패하고 또 중요한 동료의 비밀도 아케론한테 들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아케론한테? 아케론을 잡으러 갔는데 실패한 상태였으니까 그 잡으려고 했던 상황에서 네. 뭔가 자기가 몰랐었던 동료의 비밀을 알게 됐는데 그게 좀 서즈데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비밀이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멘탈이 탈탈탈 털리고 뭐 SO 제로에서 나와가지고 내사까지 들어오고 넌 지금 할머니를 쐈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하면 아케론이 할머니로 변장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근데 자기 말을 잘 믿어주지는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좌절한 서즈데이 앞에 갑자기 스포츠카가 나타납니다. 서즈데이는 병원에 있었거든요. 네. 병실에 갑자기 스포츠카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병실이에요? 네, 병원 네. 앞이 아니고? 네, 병실에.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눈을 깜빡여 봤는데도 아직도 이제 스포츠카가 있고 네. 운전자는 굉장히 낯익은 30대 여성인 거예요. 네. 그래서 서즈데이 넥스트 그 사람은 죽지 않았어. 스원든의 일을 받아들여 하고 이렇게 떠나요. 차가 사라져요. 사라져요? 네네. 그리고 그 여성은 누구였다? 친숙한 얼굴이라고 했었잖아요. 서즈데이 넥스트 본인의 얼굴이었던 거죠. 네. 이제 뭔가 시간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그 언급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미래의 내가 알려준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이제 독자들은 하게 되죠. 네. 그래서 멘탈이 털린 상태였지만 이제 서즈데이는 그거에 용기를 얻고 네. 미래의 자신이 알려준 대로 스윈든의 리테라텍 일을 맡아서 마침 스윈든은 서즈데이가 태어나서 자란 동네거든요. 네. 지금 현재는 런던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스윈든의 일을 맡기로 해요. 그리고 아직 병실에 있는 상태인데 이제 상사한테 스윈든으로 갈게요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퇴원을 하는데 이제 퇴원을 하면서 자기가 입고 있었던 옷가지들을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근데 간호사가 이것도 같이 가져가세요라고 하면서 뭐를 주는데 당신이 총을 맞고 쓰러졌을 때 누군가 당신 상처를 지혈을 해주고 외투로 당신 몸을 감싸가지고 따뜻하게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해줬었다. 그러면서 이제 손수건하고 외투를 내밀게 되는데요. 되게 옷감이 좋아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고 근데 묘하게 디자인은 옛날 것 같은 뭐 이런 외투와 손수건이었어요. 그래서 손수건에는 약자로 EFR 이렇게 써져 있었고 네. 외투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모자 가게에서 뭔가를 산 영수증이 있었는데 에드워드 페어팩스 로체스터 귀하 1833년 이렇게 써져 있었던 거죠. 로체스터 제인 에어의 남자 주인공 이름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네. 이 소설은 서즈데이의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계속 사건이 전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서즈데이가 그 영수증을 보고 보통 때라면 이렇게 갑자기 제인 에어 남자 주인공이 등장해서 이렇게 튀어나왔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믿지를 못할 것이다. 근데 문제는 내가 한번 로체스터를 만난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챕터가 딱 끝나요. 오라. 이 사람도 좀 챕터를 잘 끊어요. 그러네. 그죠? 네. 서즈데이는 어린 시절에 브론테 자매 생가를 방문했을 때 네. 로체스터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보통 책 전시해 놓은 데 보면 이렇게 책 펼쳐져서 이렇게 한 부분 보여주게 놓고 유리로 이렇게 감싸 놓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제인 에어랑 로체스터가 처음 만나는 장면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있었더니 한 동양인 여성이 이렇게 같이 와서 네. 내가 읽어줄까? 하면서 되게 능숙한 영어로 그 부분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참 좋다 하고 듣고 있는데 어느 순간 봤더니 자기가 들판에 서 있는 거죠. 자기는 분명히 브론테 생가에 있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차가운 겨울 바람을 막 이렇게 날리고 네. 누군가 이제 말을 타고 막 다그닥다그닥 오더니 이 소녀를 보고 이런 하면서 이제 그 소녀를 피하려다가 빙판에 말이 이제 넘어지고 그러면 멀리서 어떤 여성이 다가와서 괜찮으세요? 라고 하는데 그 남성은 저리 비켜요 라고 되게 무뚝뚝하고 냉막하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 서즈데이는 저 사람이 나한테 화나면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자기 쪽을 보면서 윙크를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또 현실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 어린 시절에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네. 로체스터를 만났고 로체스터는 이제 서즈데이를 인식했다라는 이제 장면이 나온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릴 게 이 제인 에어 납치 사건의 제인 에어가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인 에어랑 조금 다르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제인 에어 결말은 제인 에어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기독교 교리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그 양육자들한테 좀 학대에 가까운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자라나서 가정교사가 되기 위해 로체스터 저택을 방문을 하고 둘이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결혼식장에서 결혼이 깨지죠. 네. 진짜 나쁜 놈인게 로체스터도. 맞아요. 네. 사실 부인이 있었죠. 이게 약간 정신 상태가 안 좋은 부인을 이제 로체스터 집에 이제 같이 데리고 있었는데 다락방 같은 데 숨겨놨었잖아요. 가둬놓기도 했었잖아. 네. 나쁜 놈이야. 어쨌든 결혼을 하려고 했고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이 결혼식장에서 밝혀지면서 네. 제인은 상처를 받고 이제 자기의 사촌 집을 방문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목사 세인트 존을 만나게 되는데 세인트 존은 제인 에어한테 같이 인도로 가서 성교의 삶을 펼치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죠. 근데 제인 에어가 갈등하는 동안 갑자기 제인 에어는 이제 로체스터가 제인 에어를 찾는 듯한 이제 환청을 듣고 목소리가 갑자기 들리죠. 제인 막 이런 소리를 듣죠. 그러면서 다시 로체스터를 방문을 했더니 로체스터 저택은 로체스터의 부인이었던 버사가 지른 불에 다 전소되어 있는 상태고 로체스터도 그 와중에 이제 한쪽 팔과 한쪽 눈을 잃은 상태였었던 거죠. 그런 로체스터를 보고 제인은 다시 한번 이제 사랑을 깨닫고 둘이 결혼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참 마음에 들지 않는 그쵸. 내용이죠. 사실 저도 제인 에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었어요. 네. 굳이 브론테 자매 중에 고르라면 저는 폭풍의 언덕 쪽을 더 좋아했었고요. 네. 분위기가 정말 근사하죠.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인 에어는 그렇게 되는데 이제 제인 에어 납치 사건에서는 그냥 제인이 그 세인트 존과 인도로 떠나요. 그리고 뭐 버사도 살아있는 상태고 네, 이런 식으로 결말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결말은 정말 제인답지 않았다. 아니면 이게 뭐냐 둘이 이어지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원작 팬들도 되게 원하지 않는 결말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묘사가 되거든요. 네. 심지어 책조차 평행 세계인 건가요? 책 속의 책도. 네. 그리고 제인하고 로체스터의 첫 만남도 산책길에 만나서 그냥 둘이 몇 마디 주고받은 게 다였었는데 네. 서즈데이가 그 소설로 들어가면서 로체스터가 넘어진 로체스터를 제인이 이렇게 도와주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소설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소설 방향으로 이렇게 넘어온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 시점에서 이제 원작이 조금 바뀌면은 전체 내용이 좀 바뀌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마틴 처즐릿의 원본이 도난당한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원본에 어떤 짓을 하면 전 세계에 있는 그 책들의 내용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서즈데이는 스윈든에 내려와서 그 부분의 수사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본에 뭔가 영향을 끼치려면 책 속에 들어가든가 뭔가 뭐 어떻게 빼오던가 하는 뭐 장치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장치가 이제 등장하는데 그 장치는 서즈데이의 삼촌이 마이크로프트 넥스트 이 사람이 발명을 하게 되거든요. 친숙한 이름이죠. 셜록 홈즈의 형 이름이 마이크로프트인데 그거에 관련된 내용도 이제 살짝 뒤에 나오는데 그건 스포일이니까 말씀 안 드리고 네. 삼촌은 천재 발명가고요. 네. 어떻게 천재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서즈데이가 스윈든에 내려왔으니까 삼촌댁도 스윈든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삼촌댁을 방문을 하면서 삼촌 그 예전에 만들었던 기억 소거 장치는 잘 완성을 시켰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 라고 이렇게 삼촌이 반문을 해요. 네. 그러면 아니 저번에 만났을 때 그거 테스트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뭘 소거됐나 말하는지 보다.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발명이 된 거죠. 그런 천재발명가입니다. 근데 이 삼촌이 요새 만든 거는 산문의 문이라는 기계로 네. 책벌레라는 이제 단어를 먹는 그런 벌레를 만들어가지고 그 벌레의 생체와 뭐를 연결을 어떻게 시켜가지고 책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제 기계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삼촌은 이제 자기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두 번째 시연으로 아내한테 아내가 좋아하는 워즈워스 시로 보내주거든요. 네. 그래서 워즈워스 시에 가서 이제 아름다운 풍광을 보고 부인이 즐거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이제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갑자기 산문의 문이 그 숙모 머리 위에서 이렇게 닫힙니다. 그래서 아내가 갇혔어요. 네, 숙모는 그 시에 갇히게 되고 네. 이제 당연히 그거를 누가 훔쳐갔다? 아케론 하데스가 이제 네. 삼촌을 겁박해서 그 물건을 훔쳐낸 거죠. 그래서 아케론은 이제 마틴 처즐윗의 원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뭐 182쪽 하단에서 등장하는 정말 그 비중 없는 조연 한 명을 꺼내서 현실 세계에서 살해를 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이 마틴 처즐릿의 이런 작품들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등장인물이 사라지게 된 걸 깨닫는 네. 거죠. 그래서 이런 원본들을 자기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과시를 하고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내놓으라고. 근데 이 세계는 이제 문학 작품에 미쳐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등장인물들이 사라진다던가 이렇게 바뀌는 거를 다들 용납하지 못하고 네. 어떻게 하지 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후반부에 나오긴 하는데 제인 에어 원본을 아케론이 손을 얻게 되고 제인 에어를 납치하고 제인 에어도 이 소설과 마찬가지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인 에어가 납치돼서 현실 세계로 이렇게 나오는 순간 뒷부분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 이제 서즈데이가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소설이에요. 그 안에서 캐릭터를 빼거나 들어가는 거 하는 거는 원본을 통해서만 가능한 건가요? 다른 작품도 가능하기는 한데 네. 원본이 훼손되면 다른 작품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네. 다른 작품은 그냥 상관이 없어요. 원본이 아닌 작품들은. 그러면은 제인 에어를 여러 명 꺼내놓을 수도 있겠네요. 헐. 생각을 못했다. 못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군. 내용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제인 에어 납치 사건은 작가 제스퍼 포드의 2001년 작품이고요. 네. 이 작가의 데뷔작이에요. 그래서 작가는 원래 이 작품을 단권 작품으로 내려고 했었는데 이제 큰 인기를 얻고 서즈데이 넥스트라는 시리즈물을 냈고요. 네. 현재 7권까지 연재되어 있는 작품이고 그러면 계속 같은 세계관인가요? 네, 같은 세계관에 같은 등장인물 그때 우리나라에 2권밖에 네, 안 근데 나왔어. 우리나라에서는 제인 에어 납치 사건과 카르데니오 납치 사건 이렇게 2권만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안 나왔다는 거는 그렇게 큰 인기를 얻지 못했나 보네요. 제인 에어 납치 사건까지는 사람들이 좀 재밌게 본 것 같거든요. 네. 그때 제가 봤을 때도 재밌게 봤었고 네. 그때 뭐 블로그들에서도 글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카르데니오 납치 사건은 카르데니오가 이제 섹스피어 작품으로 소실됐다고 알려진 작품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일단 저도 아직 안 읽어봤는데 네. 카르데니오 납치 사건이라는 말은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카르데니오 비중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이 작품 자체도 문학에 미쳐있는 세계관이기 때문에 영미권 문학 작품들이 엄청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알아야지 더 재밌는 작품인데 그 작품은 더 심오한 고전 작품들이 계속 나와서 이제 한국 독자들로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네. 좀 그런 면들이 있어서 좀 인기가 없었고 그래서 3편은 취소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가는 책 속 인물들이 독자들이 읽지 않을 때는 뭘 하고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하고 즐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마치 영화 찍을 때 네. 등장하지 않은 배우들이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수다 떨고 그러듯이 네. 혹시 그런 건 아닐까 뭐 이런 재밌는 상상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애들이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제인 에어를 납치해보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했다고 합니다. 왜 하필 제인 에어여야 했는지는 제가 인터뷰를 좀 검색을 해봤는데 못 찾았고 그냥 네. 평소에도 제인 에어를 좋아했었다 뭐 이 정도로 나왔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서즈데이 넥스트의 이름의 어원을 아까 물어보셨었는데 어머니께서 다음 주 목요일을 서즈데이 넥스트라고 부르는 습관이 있으셨대요. 아. 그래서 저걸 이름으로 쓰면 되게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제인 에어 납치 사건을 서즈데이 넥스트가 해결하는 걸로 하자라는 기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럼 제인 에어를 납치를 하려면 어떤 세계관이어야 하지? 생각을 하면서 세계관을 확장을 시켰다고 해요. 제인 에어 납치 사건의 가장 큰 매력은 아무래도 세계관이고요. 누구나 한 번쯤은 그 자기 마음속에서 이 작품 이 결말은 이렇게 되면 안 돼 라던가 이 속에 들어가서 이 광경을 눈으로 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 소망을 진짜 적절하게 구현시켜준 작품이고 그런 작품들 있지 않으셨습니까? 있으셨나요? 일단 저는 많이 했고요. 아, 그래요? 인물의 비극적인 죽음이 있으면 조금 많이 그런 상상을 했던 것 같고 아니면 굉장히 멋진 풍광이 있으면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캐릭터의 죽음이 그 캐릭터가 죽음으로써 그 캐릭터의 서사가 완벽해졌다 싶은 캐릭터도 있지만 아니야 얘는 이 시점에서 죽지 않고 좀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싶은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이야기가 좀 통속적이고 구려지더라도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뭐 이런 바라는 것도 있기도 캐릭터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최초로 이 결말 반댈세라고 생각했던 건 아무래도 인어공주였던 것 같고요. 답답하죠. 네, 디즈니보다 저는 먼저 이제 동화책을 네. 봤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죽음은 아니고 이 커플 반댈세라고 했던 건 이제 작은 아씨들이 있겠죠. 선인정님은요? 전 되게 많았는데 분명히 어렸을 때 더 많이 있었을 건데 지금 문득 생각나는 건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오픈 엔딩이잖아요. 그거 보고는 저는 헐 결말이 이게 뭐임? 하면서 오픈 엔딩임 그걸 처음 그때 봤었거든요. 열린 예, 결말이라는 예, 예. 걸. 그래서 이게 뭐야? 뭐 뒤에 없어? 이건 없어? 뭐 이러면서 찾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결말을 내고 싶으셨는데요? 아니 뭐 죽든가 살든가 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됐든 간에 좀 확실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가장 많이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라고 많이 상상했었던 건 이영도 작가의 폴라리스 랩소디였던 것 같고요. 진짜 기승전이 완벽하고 네. 이제 풍성하게 가던 이야기가 결말에서 이렇게 뚝 꺾이거든요. 왜 그런 거죠? 그게 의도를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의도를 쓰다가 좀 아니요. 이영도 작가는 되게 결말까지 완벽하게 구성하고 올리는 작가 스타일이라서 완벽하게 구상을 하고 올린 작품이었을 거고요. 네. 근데 정말 이영도 작품의 모든 세계관에서 가장 싫어하는 엔딩이어서 차라리 제가 죽었었어야 했는데 이러면서 이를 악물고 얘가 이렇게 됐었어야 됐는데 막 이렇게 하는데 나 갑자기 생각났다. 은하영 은하영 전설 생각할 것 같았어. 네, 은하영 전설에서도 참 좋아하는 캐릭터가 결말이 좋지 않고 근데 폴라리스 랩소디는 저희가 책빙이물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폴라리스 랩소디는 스토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책빙이물을 준비하면서는 내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들어가고 싶지는 또 않더라고요. 그래요? 저 미친놈을 내가 어떻게 설득해 막 이런 느낌. 그래서 자기들끼리 잘 어떻게 해결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런 욕망을 해결해주는 세계관이 되게 매력적이고 네. 그 처음에는 이게 단권으로 구성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작가가 그렇게까지 심오하게 세계관을 짜지는 않았었는데 이게 연작이 되면서 그 책 속 세계 거기에서도 뭔가가 이제 조직체가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이런 거가 이야기가 더 풍성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 카르데니오 납치 사건 이런 쪽은 못 봤는데 그 뒤를 보면은 좀 더 흥미로울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또 이 세계관의 단점 중에 하나도 세계관인데 이 작품은
일단 SF로 분류되기도 하고요. 네. 대체 역사물로 분류되기도 하고 누구는 이제 판타지로 분류하기도 하고 추리물로 분류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장르가 결합되어 있는 거로 볼 수 있는데 전독시랑 비슷하네요. 그쵸. 인기 쓰려면 일단 인기 요소는 다 갖고 와야 된다. 다 긁어 모아.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책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SF적인 상상도 있고 아까 시간 수사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실제로 서즈데이 넥스트의 아버지가 이 부서에 소속된 사람으로 시간을 여행하거나 시간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SO17이었던 것 같은데 자세한 넘버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거는 또 이제 뱀파이어와 늑대인간을 제압하는 부서입니다. 어. 너무 온갖 걸 넣었죠. 어. 네. 그래서 조금 세계가 난잡하다라는 느낌이 약간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럼에도 저는 좀 이거 뭐 여기서 뱀파이어가 나와? 뭐 이러면서 좀 재밌게 봤는데 일관성이 없고 좀 통일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그게 불호로 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캐릭터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주인공이나 악역이었던 아케론 하데스나 제인 에어 등장인물들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인물로는 아버지가 있는데요. 네. 아버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 경비대 소속이었었는데 네. 어느 순간 이 시간 경비대는 이미 도덕성을 잃었어 하고 탈퇴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 경비대는 계속 아버지를 추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추적하면서 아버지의 존재를 시간 경비대가 다 지웠어요. 그래서 심지어 서즈데이 넥스트는 자기 아빠 이름도 몰라요. 그게 다 지워져. 네, 지워져서. 근데 이제 아버지가 있다는 건 알고 아버지 능력도 아는데 아버지 이름은 모르는 상태인 거죠. 아이고. 그래서 아버지 이야기가 재미는 있어요. 근데 좀 이 사건하고 완전히 분리시킬 수 있거든요. 네. 아버지의 존재가 없고 시간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없어도 물론 아까 포르쉐가 등장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근데 좀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긴 한데 계속 감초처럼 등장하면서 이게 약간 대체 역사물이기도 하다 보니까 역사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재미를 주는 캐릭터인데 뭐 어느 날 등장해서 2주 후에 시간대에서 보고 왔는데 엄마가 자주색으로 침실을 색칠하던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막 그렇게 전해줘라고 이렇게 말을 부탁을 하고 가면 서즈데이가 아빠가 그러지 말라던데요? 라고 부탁을 하고 어머니는 자주색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색칠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나타나서 최근까지는 1978년대쯤에 있었어 하면서 비틀즈 새 싱글이야 하고 이렇게 줘요. 비틀즈는 이미 70년에 해체했잖아요 라고 하면 모든 시간대가 그런 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새로운 앨범을 준다던가 네. 갑자기 나타나서 요새 역사는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요새 날씨는 어떠니가 아니고 요새 역사는 어떠니? 라고 한다는 거. 아버지는 계속 시간대가 바뀌니까 계속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누군지 알아? 라고 물어보면 이제 서즈데이가 그게 누군데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상한데 프랑스 수정주의자 놈들인가? 막 이러면서 또 떠나고 근데 아버지가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뭔가 타임 패러독스나 이런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포인트를 아버지 캐릭터가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양치님은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없었다라고 느끼시는 건가요? 네. 이게 꼭 있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네. 근데 아버지가 되게 유쾌하고 발랄한 캐릭터여가지고 네. 가끔 분위기 환기용으로는 좀 좋기는 해요. 전반적으로는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 진지한 편인 건가요? 그쵸. 가장 큰 단점이라면 이게 온갖 요소가 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로맨스 요소가 있거든요. 있어요? 네. 로맨스가 재미가 없어요. 저런. 네. 로맨스 재미없는 거 엄청 싫어하시잖아요. 네네. 로맨스 중시하기 때문에 로맨스 재미없는 거 상당히 그러셨어요? 싫어합니다. 로맨스를 재미없게 할 거면 차라리 빼라고. 남자가 별로예요? 이게 약간 메타적인 부분이 있는데 제인 에어 상황하고 조금 비슷해요. 아이고 저런. 예, 서스데이랑 같이 크림전에 참전했던 그 남자친구가 있는데 네. 전쟁 중에 이제 다리를 하나 잃어서 이제 장애를 입게 되고요. 네. 그리고 뭔가 오해가 있어가지고 헤어진 상태고 네. 이제 스윈든에 내려오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재회를 해요. 근데 남자친구한테는 이제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서즈데이의 스윈든 동료가 서즈데이를 보자마자 반한 거예요. 남자 동료가? 네, 남자 동료가. 그러면서 오하이오에 같이 가지 않겠냐고 이렇게 제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인 에어에서 모티브를 따온 거죠. 로체스터나 그 세인트 존의 모티브를 따와서 가져왔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옛 남자친구가 이제 결혼할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 결혼식 장면도 그 로체스터 처음에 결혼했을 때 이제 중혼이 선언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스폰가? 결국은 그냥 제인 에어의 로맨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에 로맨스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가? 제인 에어 로맨스가 별로여서. 그러네. 그래서 로맨스가 별로였습니다. 한 가지 또 이제 중요한 캐릭터 중에 하나가 이제 로체스터가 있는데, 로체스터는 제인 에어 세계관에 있으면서 이제 제인 에어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기 때문에 주인공 시점이 아닌 순간에는 자유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아까 서즈데이가 처음 브론테하우스 갔을 때 어떤 동양인 여성이 그걸 읽어주니까 그 속에 빠져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삼촌이 개발한 그 발명품이 아니더라도 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이제 팬들을 데리고 와서 관광산업을 좀 하거든요. 진짜 재밌어. 네. 우리 실제로 체험해보는 제인 에어 뭐 이러면서 이제 관광객들을 몇 명씩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그때마다 로체스터가 관광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어이없어 하는 서즈데이한테, 야, 이 시대에도 이만한 저택 관리하려면 돈이 만만치 않다고 이러면서 꽤 돈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로체스터가 그 책 속으로 들어왔던 서스데이를 보고 윙크를 했던 것도 이미 그거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네요. 책박 인물들이 또 들어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실수로 들어왔든지 뭐 어쨌든 아는 체를 해준 거고, 굉장히 생활력 있는 캐릭터로 나와요. 그리고 주도적이고 제이너를 되게 사랑하고 그런 캐릭터에서 되게 매력적이었거든요. 원작보다 훨씬 매력이 그래서 생긴 것 저는 같은데? 이게 되게 매력적이어서 로체스터가 꽤 매력적이잖아 하고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이 책을 끝나고 다시 제인 에어를 봤어요. 근데 아니죠. 아닌 거야. 맞아.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원작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로체스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로체스터 말로는 책 속 인간들은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38살에 처음으로 존재하고 난생 처음 사랑에 빠지고 이 세계 속에서는 이제 제인 에어랑 헤어진다고 했잖아요. 실현 후에 그 존재가 사라지는, 그걸 계속 반복해 가면서 그러면서 또 자기가 원하는 장면에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고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랑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어린 너를 지금 보고 있고, 동시에 제인 에어를 만나고 있고, 동시에 제인 에어와 실현하고 있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캐릭터가 좀 매력적이어가지고 원작 제인 에어를 찾아볼 정도로 되게 좋아했었던 캐릭터입니다. 원래 원작보다 2차가 좋은 거예요. 그런가? 후일담으로 말씀드리면 뭐 스포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제인 에어 결말을 아니까요. 아무래도 이 사건에서 휘말리면서 결말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오게 될 것도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서즈데이가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서 제인 에어도 구출해내고 원작으로 돌아가면서 모종의 역할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인 에어 결말로 이제 끝맺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책의 원작의 결말이 바뀌었으니까 그 세계의 사람들도 막 분노할 것 같았었는데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면서 호태하면서 당신이 그 제인 에어의 서즈데이 넥스트 막 이러면서 거의 국민 스타로 떠오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사이다를 던져줘서 고맙다. 오히려. 다른 재밌는 걸로는 이제 SO 부서들이 조금씩 나올 때마다 좀 재미있었던 게 있었는데, 질문. SO는 무엇의 약자죠? 스페셜 오퍼레이션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특수작전망. 그래서 처음부터 이 부서들이 다 공개된 게 아니어가지고 새로운 부서들이 나올 때마다 조금 재밌었는데 17이었던 뱀파이어 늑대인간 부서 나올 때도 뭐야 이게 왜 갑자기 생뚱맞게 이렇게 나와 이렇게 싶어서 좀 재밌었고요. 그리고 뭐
대화 중에 등장하기도 하는데 나 오늘 SO3 사람이랑 데이트했어. 그러면 거기가 무슨 부서지? 라고 이런 대화가 오고 가요. 네. 그러면 SO3는 초자연적 일을 하는 데래 라고 하면 이제 상대방이 SO2가 초자연적 일이 아니었어? 라고 물어보거든요. 네. 거기는 더 초자연적인 일을 하는 데래.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고 간다던가 뭔가 그런 작가의 재밌는 설정들을 좀 볼 수 있어서 그냥 세계관이 뭐 난잡할 수도 있는데 뭐 아기자기하게 되게 많이 갖다 놓고 그걸 잘 구성을 해놔가지고 그런 거를 엿보는 게 조금 재밌었던 것 같아요.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그 책 속의 인간들을 현실로 꺼내올 수 있는 기술이 발전을 했으면 뱀파이어나 늑대인간 같은 거를 다 데려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쵸.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책 속에만 존재했더라도 그래서 그 부서는 꼭 아, 필요한 그러네요. 네. 전담반이 네. 있어야겠네요. 시간 경비대가 있으니까 여기는 인과가 좀 바뀔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책 속 세계가 먼저 발견이 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만들어졌을 수도 네, 있겠네요. 책에서 꺼내온 다른 네. 종족들이 살고 있다거나. 네, 그리고 이제 이 세계관의 가장 큰 특징이 문학에 미쳐 있었다는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막 저희가 일요일에 이렇게 집에 있으면 가끔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듯이 네. 여기서도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혹시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아시나요? 라고 하면서 섹스피어 작품들을 원래 프랜시스 베이컨이 한 거다라는 이제 베이컨주의자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러 다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네. 어린애들이 이제 야구 선수 카드들을 이제 교환하는 것처럼 네. 문학 작품 캐릭터 카드 이렇게 교환하는 아이고, 장면들도 세상에. 이제 보여줄 수 있고 리처드 3세의 연극을 보러 가는 장면이 있는데 네. 연극 무대인데 진짜 축구장 훌리건들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사람들이 열광을 해서 이제 막 환호하고 난동을 부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대사에 맞춰서 막 이런 류트가락에 맞춰 하면 피아노 이러고 튜바 막 이러고 있고 나는 운동 경기에 맞게 태어나지 않았다 막 이러면 카드를 하라고 막 이러면서 시비를 걸고 전투 장면이 벌어지면 자기가 전투에 난입해서 같이 싸우고 이런 홀리건들 같은 그런 모습이 연극의 한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난장판을 주인공이 보면서 되게 흐뭇하게 보고 이렇게 오는 그런 데이트 장면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정말 세계관이 매력적이었고요. 유쾌한 상상력. 네, 그렇죠. 정말 상상력이 기발했던 것 같고 굉장히 짜임새가 좋아요. 지금 큰 줄기의 사건들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서즈데이가 굉장히 바쁩니다. 이렇게 이 사람 종교 신자들하고 또의 사건도 해결해야 되고 네. 동료가 이제 뱀파이어한테 물려가지고 그 뱀파이어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종종 찾아오면 지금 현재 역사는 어떻다라는 거 말씀드려야 되고 설명도 해야 네, 되고. 그리고 찾아오는 베이컨주의자들을 상대하면서 하나하나 반론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섹스피어에 대한 그런 진실도 말을 해줘야 되고 네.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제 군데군데 섞여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즐기는 게 세계관에 어긋나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었던 책이었고 네. 이번에 다시 보니까 몰랐었던 잊고 있었던 그런 세계의 설정들도 다시 보게 돼서 되게 재밌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빅토리아 시대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아마 애정 깊게 작품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18화 4부에서는 약콩의 게임 리스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